여러분. 자, 오늘 아까 나갔던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뒷부분 후반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76쪽에서 봤던 상황은 이제 일을 하면서 추가로 이제 작업을 하죠. 그리고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면서 임시가 남는 재료와 시간 때문에 이제 더 할 일이 없느냐라고 그의 아내에게 부탁했던 일을 받아가지고 진행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루 종일 그가 임씨의 옆에서 임씨를 지켜보면서 이제 조금씩 연민도 느끼고 같은 가장으로서 임씨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 식구들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되고 가난해서 하루에 3끼 밥을 먹지 못해. 라면 먹어야 될 정도로 몹시 힘들고 넉넉하지 못하다. 가난한 형편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일을 이렇게 잘하다니. 그리고 대충 해도 될 것 같은데 책임감 있고 꼼꼼하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감탄도 하고 너무 어려운 형편에 안타까워하기도 해요. 즉 임시에 대한 그의 생각이 점점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우호적이란 얘기는 긍정적이죠. 임씨를 좋아하는 쪽으로. 약간 임씨가 열등하고 대학도 안 나오고 막노동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상대적으로 잘못된 삐뚤어진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가 하루 종일 지켜본 그의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변화해가고 있다. 특히 옥상공사 하면서 생각보다 옥상공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이거 공짜로 거저 먹으려고 했어? 사기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삐딱한 눈으로 봤던 옥상 방수공사가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이 사람이 꼼꼼한 사람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너무 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좀 삐딱하게 보고 이게 잘 되고 있나 감시하는 느낌으로 보던 아내도 나중에는 대강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이걸 바라고 이걸 생각하고 부탁한 게 아닌데 라고 하고 있는 장면. 근데도 임씨는 꼼꼼하고 아까 얘기했죠.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주인이 그만해도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더 열심히 마지막 하나까지 마무리해주고 그리고 그런 임씨를 지켜보고 있는데 저 10손가락에 박인 공의의 대가가 기껏 지어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느냐는 안타까움이 솟아올랐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데 그 힘든 노동에 대한 대가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이 당시 사회가 노동의 가치라든가 일한 만큼 벌 수 없는 임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을 작가가 되게 안타까워하고 그런 쪽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작가의 바람이 담겨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임시의 이런 일하는 태도가 몹시 특별하다. 그리고 일을 꼼꼼히 잘한다. 그리고 일솜씨에 대한 감탄도 여기 나오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저 일부러 그런 거야 오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내가 좀 독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거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요거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돈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뭐야? 되게 부정적으로 봤죠. 꽁돈을 원해서 우리를 좀 사기치고 견적도 부풀리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보세요. 하지만 요 뒷부분부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오히려 삐딱하게 봤던 우리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을 의심했으니까 그래서 부담감을 느끼면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여기 보시면 그와 아내의 심리가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는 저 꾸미는 거야 진짜 모습이 아닐 거야 하다가 진짜 꼼꼼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안타까워요. 아,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니 안타깝고, 아내는 아, 이거 내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더 부담스러운데, 내가 예상한 대로 대충대충 하는 줄 알고 더 빡세게 시킨 거였는데, 너무 열심히 꼼꼼하게 해주니까 오히려 트집 잡으려고 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제목에 나와 있는 장소의 의미 잘 보셔야 돼요. 공간적 배경, 우리 지금 제목에도 장소가 나오죠? 자, 원미동이라는 장소와 가리봉동이라는 장소. 이 두 가지가 각각이 갖고 있는 것들. 원미동은 변두리 소도시. 그리고 서울에 직장은 있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정착해 살 수 없었고, 결국은 서울에 정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밀려 나와서 사는 도시. 소시민과 하층 노동자의 생활터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리봉동은 80년대 공장 밀집 지구. 그리고 이제 뒤에 이야기가 나와요. 돈 많은 공장 사장이 부를 축적하는 공간이야. 여기서 돈을 벌어. 공장을 여러 개 돌려. 그리고 자본주의 밑바닥 삶을 살던 공장 노동자들의 생활 공간.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지역에 공장에 다니던 가난한 노동자들이 공장 근처에 많이 살았다는 얘기죠.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았어. 그런 상황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 뭐 스릴감이라든가 뭐 재미라든가 뭐 어떤 즐거운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한 구석 마음이 짠해요. 도시를 살아가는 것, 가장으로서 열심히 가족들을 책임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고되구나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278조. 아내는 기다리는 동안 술상을 모아놓고 있었어. 자, 지금 옥상 방수 공사가 끝나면 술을 대접하려고 술상을 봐놓고 있었대요. 손발을 씻고 계단에 나가 옷에 먼지를 털고 들어온 임씨. 이마저도 배려심이 넘쳐. 남의 집에 먼지하고 지저분한 것들 다 묻히고 발자국 내놓기 미안하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먼지를 털고 들어온 거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요 장면부터는 본문을 읽지 않을게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왜냐면 이 집이 깜깜해졌잖아. 요즘은 우리가 24시간 생활을 하고 뭐 24시간 영업하는 그런 업종도 많아서 생활이 굉장히 늦어졌어, 패턴이. 그런데 요 80년대만 하더라도 너무 늦은 시간에 남의 집에 가는 거 실례, 전화하는 것도 실례라고 생각하던 시대여서 뭐 한 9시 넘어서 남의 집에 전화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아주 늦은 시간까지 남의 집에 있었잖아. 특히 여기요. 아우, 죄송합니다 라고 임씨가 말하는 부분, 임씨 성격이 나와요. 자기가 늦게까지 이 사람들을, 이 옥상 방수공사는 특히나 더 공짜로 덤으로 해준 일이잖아. 그런데 주인 그 일을 맡긴 가족들 너무 늦게까지 뒷정리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 사람의 성격, 자기가 작업을 늦게 맞춰가지고 이 가족들이 쉬지도 못하고 어수선하게 있었다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어요.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치? 책임감 있고 배려심 넘치고, 특히 이제 뒷부분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나와요. 어머니를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예의 바르고 인성 괜찮은 사람이야. 안방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던 노모. 이 노모는 나이 드신 어머니, 나이 드신 어머니란 뜻이에요. 늙으신 어머니. 이 노모는 그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그의 어머니까지 이제 같이 모시고 사니까 이 이제 할머니가 일을 해주러 온 임씨에게 노력과 수고를 치하해 칭찬해줬어. 아유, 젊은 사람 일도 엄청 잘하네. 늦으면 내라고 쉬었다 하면 좋을 게고만. 일 무서운 줄 모르는 거 뭐 앞으로 잘 살기요. 약간 시골에서 오신 분이라서 사투리가 있어. 근데 이렇게 힘든 일을 무서운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다니. 이
여기 일꾼 일하시는 분 되게 잘 살 거예요 라고 덕담을 한 거지. 그랬더니 그 노모의 덕담을 무릎 꿇고 들었대요. 이거 그냥 돈 주는 사람이니까 뭐 할머니니까 동네 할머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어른이 하는 얘기를 무릎까지 들고 되게 공손하게 들어주고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정말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거죠. 내상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남자들 술 마시는 꼴은 앵꼬 봐서 못 보지만 그렇게 일하고는 안 마실 수 없겠구만은. 나는 고만 들어가 있을 테니 좀 쉬었다 가서. 요거는 노모가 하시는 얘기야. 사실 나는 술 마시는 거 싫다. 근데 임씨가 일하는 이 모습은 너무 고되게 일해서 약간 그 피로 회복의 의미나 또는 이제 약간 회식의 의미로 술을 마실 정도 좀 위로의 의미가 되는 거죠. 회식의 의미로 술을 마셔도 되겠다라고 아주 칭찬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노모가 이제 옛날에는 어른들 앞에서도 술 잘 마시지 않고 그랬으니까 이제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서 쉬고 계시니까 임씨가 그하고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두 손으로 받쳐.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야. 그치? 왜 이러십니까? 편히 드십시오. 우리 보통 이제 어른이 주시면 두 손으로 받잖아요. 너무 이렇게 너무 깍듯하게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지 그가. 그래서 우리 비슷한 또래잖아요. 너무 나한테 어른인 척 하니까 다 미안하네. 그랬더니 여기요. 그렇게 말은 했어도 그는 임씨의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으면 왠지 괴롭겠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요 부분 아주 중요한 대사예요. 사실 대사가 아니라 심리네. 그는, 요거는 그의 입장이야. 그는 자기가 임씨보다 나이가 많았으면 좋겠다. 임씨가 나보다 어렸으면 좋겠어. 특히 임씨의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으면 왠지 괴롭겠다. 임씨의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아. 근데 그가 임씨랑,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젊은 그는 집을 소유했어. 늙은 임씨는 집이 없어.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가난해. 이런 설정이 나온다면 난 너무 괴로울 것 같아 라는 얘기죠. 즉 임씨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걱정했잖아요. 연민을 느끼고 있어요. 서서히 이제 우호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 보통 나이가 많으면 재산도 늘어나게 되잖아.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이 재산을 모으게 되는데, 임씨가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 더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다라는 얘기죠. 요건 지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참 저런 사람이 이제 겨울에는 여기 이거 봐주세요. 자신이 임씨보다 젊은데도 넉넉한 형편이면 되게 미안하고 약간 안쓰러울 것 같다. 임씨가 너무 가여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저 사내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게 위안이 될는지 그것도 모를 일이긴 했다. 여기요. 요 대사도 잘 봐주세요. 미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 사내 임씨가 앞날이 창창하다. 앞날이 미래가 희망적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인데요. 그럴 수 있을지 확신은 못해. 즉 왜냐하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넉넉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어요. 사장님은 금년 몇이시지요? 나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토끼띠 36 아닙니까? 임씨가 36 토끼띠. 보통 옛날에 나이띠로 많이 따졌죠? 그는 35세 용띠였다. 뭐야? 1살 어려요. 옆에 앉아서 지갑을 열었다 쭉 가다가 아내가 얼른 이 양반은 아마 이제 아내가 얘기하려고 했겠지 나이를. 그래요? 나도 토끼띠지요. 서로 동갑이군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왜 나는 나이를 속여서 말했을까? 나 토끼띠 아니잖아. 나 용띠잖아. 근데 왜 토끼띠라고 동갑이라고 임씨랑 동갑이라고 이야기할까? 근데 이 장면에 조금 웃긴 장면이 있어. 아내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봤어요. 왜?
아니 여보, 왜 당신 용띠잖아. 당신 35살이고 임시 아저씨보다 한 살 어리잖아. 근데 왜 동갑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거짓말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본 거죠. 뭐 아내 입장에서는 남자의 허세인가? 나이에서 꿀리고 싶지 않나? 뭐 이런 생각으로 봤을 수도 있고. 근데 한 살 정도만 보태는 것으로 거짓말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몹시 다행스러웠다. 뭡니까? 동갑 기념일에. 우리 동갑이라고 그러면 이제 좀 친근한 느낌이 들잖아요. 자, 여기에서 요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임시하고 동갑이라고 나이 속인 이유가 뭐냐? 집수리를 위해 임시를 고용한 그가 자기보다 어린 마음이 들게 되면 혹시라도 임시가 비참한 마음이 들까봐, 또는 임시가 속상해할까봐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보다 나이 어린 저런 사람도 잘 살고 집도 장만하고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속상해할까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요. 그래도 나이를 너무 많이 거짓말하면 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텐데, 한 살 정도야 뭐 조금 거짓말한 거니까, 조금 보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임시하고 동갑이라고 말해주는 그 토끼지 남자들이 원래 팔자가 드센 편이 아닙니까? 약간 이런 미신이나 속설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호랑이띠는 뭐 용감하다 뭐 이런 것처럼 여자 토끼띠는 잘 사는데 요상하게 우리 나이 토끼띠 남자들은 신수가 고단터라. 신수, 요거는 그 사람의 운세, 운명, 팔자. 헌데 사장님은 용케 따시게 사시니 복이 많으십니다. 저런, 그는 속으로 머쓱했다. 사실 왜냐면 자기는 토끼띠 아니니까. 토끼띠 어쩌고 했었는 게 아무래도 아슬아슬했던지 아니면 준비한 술이 바닥나는 게 보였던지 아내가 단호하게 지갑을 열었다. 왜냐하면 이제 공사비를 지불해야 돼요. 돈 드려야지요. 그런데 라고 망설이고 있어.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아내는 소시민이야.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오해는 하지 않아요. 오해 풀었어요. 근데 공사비를 견적만큼 주지 않고 좀 깎으려고 해. 아줌마의 속물 근성이죠. 돈이 아까운 거죠. 이 사람을 존중하는 건 존중하는 대로고, 그래도 돈은 조금 쓰고 싶다. 근데 나는 아내가 이 점점점 뒤에 공사비 깎으려고 하는구나. 깎으려고 해. 그는 아내 공감하지 못해요. 아내를 못 본 척 했어. 왜? 자, 여기요. 약간 좀 옛날 사람임을 감안하셔야 돼요. 왜냐면 역시 여자는 할 수 없어. 옥상 일까지 시켜놓고 돈을 다 내주기가 아깝다는 뜻이랬다. 저 점점점 뒤에 돈 좀 깎아주세요. 공사비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자가 계산적이고 인색하다. 여자들은 좀 치사해. 응? 왜 돈을 다 안 주고 일을 많이 시켰으면 돈 한 만큼 다 줘야지라고 계산적이고 인색하다라고 생각하는 편견이야. 사실 돈이 넉넉하면 그럴 리가 없겠죠. 그치? 좀 알뜰하게 아끼려고 그런 거지. 이 사람이 정말 뭐랄까 치사하고 못돼 먹어서 돈을 깎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자, 그는 아내가 제발 딴소리 없이 20만 원에서 2만 원이 모자라는 견적 금액을 다 내놓기를 빌었다. 견적이 사실 18만 원이 나왔거든. 근데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돈을 깎지 말고 다 줬으면 좋겠다. 왜? 임시의 입장에 너무 공감하는 거지. 임시가 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 그 정도는 줬으면 좋겠다. 그쵸? 근데 갑자기 임씨가 제가 드린 견적서, 공사 견적서예요. 근데 봤더니 얘는 인쇄된 정식 견적서가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문서가 없는 거야. 보시면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 아마도 아이들이 쓰던 집에 굴러다니는 편지지를 거기에다 메모를 한 거겠지? 그것을 임씨가 한참이나 다시 들여다봤어요. 자, 여기 잘 봐. 이 사람이 지금 약간 일도 하고 술도 마셨잖아. 그걸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검토하는 거야.
셈을 하는 거죠.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되네. 암산이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분홍 편지지에 엎드려서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또는 줄을 긋고 했어. 즉 굉장히 꼼꼼하게 여기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자, 한참 들여다보면서 검토했는데 다시 또 검토했어.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 임시가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해도 사실 좀 통 크게 호탕하게 더 드릴게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 견적된 약속한 계약은 계약이니까 약속한 18만 원 다 드릴게요. 하지 못하고 그 숫자들을 보면서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그가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실 저기서 내가 좀 통 크게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눈치 보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치사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여기서 요 장면, 임씨에게 나이를 이야기하는 요 장면 매우 중요한 장면이니까 잘 봐주시고요. 임씨의 나이가 자기보다 많으면 괴롭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연민 느끼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같은 나이라고 속였어요. 임씨를 위한 배려였다. 자, 요 장면에서 자, 넘어갈게요.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뚫고 견적을 뽑았지요. 자, 굉장히 꼼꼼하고 자상한 사람이야. 자, 여기 대사에서 잘 보셔야 돼요. 아까 그냥 처음에는 이제 정확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거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일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일이 간단했다. 그래서 이걸 다 수정해서 예상보다 쉬웠던 일들은 다 비용에서 뺐어요. 성실하고 양심적이야. 특히 여기에서는 굉장히 양심. 이거 그냥 다 받아도 되잖아. 사실 이 가족들은 그와 그의 아내는 공사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얘기 안 하면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걸 여기서도 남았고 여기서도 남았고 어려울 줄 알고 이렇게 견적을 냈는데 생각보다 쉬웠어요 라고 7만 원으로 깎아줬어요. 임시가 다 빼준 거지. 자, 그렇게 정직하고 사람이 착해. 이걸 다 그대로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와 그의 아내는 계속 눈치만 보고 있어. 18만 원 더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더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돈 걱정을 하고 있는 임씨의 순수한 모습과 나와 아내의 모습이 더 대조되는 효과가 있다. 자, 임씨가 볼펜심으로 쿡쿡 찔러대는 거 쭉 하면서 자, 여기요. 이 부분. 임씨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풀리면서 사기치려는 사람이 아니었네. 게다가 뭐야, 저 사람은 오히려 너무 정직해서 자기가 일한 대가도 다 안 받으려고 해. 임씨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풀리면서 야, 저런 사람을 오해했다니 내가 나쁜 사람이네라고 자책하는 부분이다. 자책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두 7만 원이면 7만 원 수정한 견적이죠. 자, 전체 금액은 얼마였어요? 18만 원이었다가 거의 한 절반 정도, 절반도 안 돼. 한 40% 되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엄청 놀랐어. 그 정도면 너무 싼데? 너무 싸서 놀란 거야. 그러면서 아니 그럼 옥상은요?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다 여기 있던 거예요. 그거요 몇 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왜? 추가로 일을 너무 많이 시켰잖아. 하루 종일 일을 시켜서 밤까지 깜깜해질 때까지 일을 시켰는데 그 값은 안 받는데 추가 옥상 공사 니네 돈 쉽게 버는 줄 알아? 라고 하고 아주 이제 괘씸한 느낌으로 아내가 추가 공사까지 시켰잖아. 그런데 아내가 이번에는 보세요. 이번에는 아내가 호소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대요. 왜냐면 너무 미안하니까. 일을 많이 시켜놓고 돈은 쬐끔 주는 게 너무 미안하니까 아내가 자기 남편 보고 뭐 좀 말해봐요 라고 했더니 계산해봐요. 처음엔 18만 원이라고 했지 않소? 이게 처음 견적이죠. 처음 견적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17만 원으로 오히려 깎아준 거야. 이렇게.
아, 이거 돈 더 내겠다고요? 아유, 사장님, 제가 어디 꽁일, 공짜로 일해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해 넣었어요. 자,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옥상 일한 품값은 지가 서비스로다가 품값. 요거는 노동력. 서비스? 임시 말해서 그랬어. 그럼요. 저도 서비스 할 때는 서비스로 하죠. 서비스가 이제 공짜란 뜻이죠. 자, 여기요. 자, 여기가 그와 그의 아내의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더 강조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토끼띠인 사장님이 왜 잘 사는지 내가 이제 알았어요. 다른 집은 다 깎으려고 어떻게든 꼬투리 잡는데, 아, 사장님이 잘 사는 이유는 착한 마음 갖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아니요, 더 주려고 착한 마음 갖고 있는, 아유,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돼요. 저 받는 거 다 받으니까 돌아오는 겨울에 우리 연탄이나, 이 사람 본업이 연탄 배달이라고 했죠? 우리 집 연탄이나 떼주세요. 뭡니까? 오히려 속으로 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던 나를, 그와 그의 아내를 너무 속이 물렁물렁할 정도로 사람이 너무 착하다. 이렇게 사람이 착하면 세상 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해 줄 정도는 임씨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 되게 좋게 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와 그의 아내는 반성하고 부끄러워요. 왜? 사실 겉으로 말만 내뱉지 않았다 뿐이지 속으로 엄청 의심했잖아. 그 부분을 굉장히 돋보이게 만드는, 대비되게 만드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임씨는 아내가 내면 7만 원을 이제 받았어. 그리고 그는 1층 현관까지 나가서 임씨를 배웅하기로 했어요. 자, 요 부분 여기랑 연결되는 확인 문제도 보고 넘어갈게요. 왜 배웅을 했을까? 아니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오해한 게 너무 미안해. 그쵸? 근데 그렇다고 내가 오해해서 미안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쪼잘한 사람 같잖아. 찌질한 사람 같잖아. 나 당신 의심했어요? 나 당신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 때문에 1층까지 같이 나갔다. 그리고 1층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제 어두워져서 계단도, 그래서 임씨는 연장 가방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대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내려왔어. 그러면서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해 보았대. 자, 여기요. 수고했다라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그 사나이의 서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자, 이런 순수하고 약간 뭐 교육도 못 받고 약간 좀 거친 일을 하는, 육체 노동을 하는 투박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이런 임시의 진심을 이해하고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사람의 그 서비스, 그 자기를 최선을 다한 그 마음에 너무 감동하고 자기 스스로의 모습, 이런 사람과 반대되는 자기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래서 배웅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잘해줬는데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 슈퍼에 가서, 동네 슈퍼, 골목 슈퍼에 가서 술을 추가로 더 마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던 중에 그가 질문해, 임씨에게 왜 비 오는 날 가리봉동에 가요? 라고 했더니 이 제목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비 오는 날이면 못 받은 연탄값을 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겨울에 연탄을 잔뜩 시키고 배달시킨 다음에 연탄값을 떼먹고 가리봉동으로 먹튀한, 도망간 스웨터 공장 사장한테 빚을 받으러 간다는 얘기야. 너무 속상하지. 이 빚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못된 게 여기서 장사를 하다가 최대한 빚을 많이 지고 먹튀했어. 그래서 여기저기 소문 듣다가 그 사람이 가리봉동으로 공장을 옮겼대 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가서 찾아갔더니 거기서 또 열심히 뭔가 형편이 어려워서 사업이 안 돼서 그렇게 야반도주 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일부러 떼먹은 거야. 일부러 떼먹고 빚을 안 갚고 그 돈으로 양주도 사 먹고 아파트도 살고 그러면서 또 이런 짓을 반복하는 악성, 못된 악덕 사장이었던 거죠. 그 얘기하면서 임씨가 이제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해요.
야, 그 사람은 내 돈, 이렇게 가난한데 연탄값을 떼먹은 스웨터 공장 사장은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런데 나는 그 연탄값이 없어서, 아이들 운동화도 못 사주고, 맨날 라면만 먹이고, 농구하는 딸내미, 내가 뭐 한번, 고기 한번 못 사 먹였다. 설렁탕 한번 못 사줬다. 맨날 라면만 먹이면서 운동하면 먹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체력도 중요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술주정이 속상해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자, 여기 마지막 장면에 그와 그의 아내의 심리. 자, 요 부분이 이제 진짜 작품의 주제의식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자, 임씨를 의심했던 것을 부끄러워해. 그리고 이해타산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요. 임씨가 일은 많이 해놓고 적은 금액을 주는 것, 적은 금액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미안해한다. 자, 그리고 결국은 임씨의 모습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결국 이거의 주제예요. 임씨가 세상에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러면 뭐가 문제야? 우리 사회가 잘못된 거야. 스웨터 공장 사장처럼 사기치고 남길 거 먹튀하고 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건 뭔가 우리 사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고쳐야 돼. 라는 것이 주제의식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자기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임씨의 모습을 통해서 독자와 그의 아내, 그와 그의 아내는 사실 독자들을 대변하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다. 자, 요렇게 보시고 뒤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학습활동 인재의 요 얘기. 당시의 시대 상황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여기 보면 부가 도시 일부 계층에 편중된다. 여기서는 스웨터 공장 사장 같은 사람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이 뒷부분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와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아까 안타까워하던 임시의 사연이 여기 나오는 거죠. 가리봉동에 가는 이유.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 비싸니까 곰국, 이 당시에는 곰국도 이제 굉장히 좀 비용이 들고 라면만 먹는 집이니까, 그죠?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 선수 딸 얘기하는 거야. 운동화도 나오고 마누라 빠마값, 미용실 가는 값, 자그만 집 80만 원이래. 와, 너무 나쁜 사람이지. 지금 여기 하루 종일 공사해도 7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근데 공장이 망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엄살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이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차렸어. 거짓말 한 거죠. 돈 떼먹으려고.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 이번에 돈만 받으면 나 이제 도시 뜰 거야. 나 이제 도시 이런 데서 삭막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나 고향으로 갈 거예요. 도시의 그 비정한 모습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임씨가 울면서 술주정을 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자, 그래서 여기 확인 문제들 푸시고요. 뒤쪽에 보시면 우리 어디 있냐면요. 303쪽부터 소단원 확인 문제 313쪽까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파수꾼은 빼셔도 됩니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만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자, 진도교재 문제풀이까지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